저는, 보통은 네. 역으로 설명해 가면 돼요. 네. 역으로요? 제일 마지막에 사용자가 써야 될 함수서부터 거꾸로 추적해 가는 게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해요. 네. 우선은, 실제로 호출하면 될까요? 네, 거기서부터. 네. 호출되는 함수는 이 파스 HTML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인자로는 HTML 문자를 받고요. 제귀로 돌아가는 함수는 이 내부에 건더버 파스 HTML을 뭐라고 해야 되나, 람다로 선언했다고 해야 되나요? 선언을 해서 제귀를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로는 HTML이랑 이 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그 리턴 해줄 때 그냥 최초의 도큐멘트를 쉽게 리턴 해주려고 계속 물고 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아래서 사용되는 친구들 인자로 받고 있고, 일단 맨 처음에는 그 HTML을 그 파싱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파싱을 먼저 하고, 파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큐멘트 객체에다가 이제 뒤처리를 하는 부분은 여기 라우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2배속. 2배속이요? 여기 getFrom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저번 시간에 맹 사장님께서 그 클래스 만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라우터인가요? 클래스 맞아요. 만들어서 파서 만들었었던 것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폼은 돌면서 여기에서 그 정규식 가지고 매치되는 애들은 걸러 나와서 매치가 되면 여기에서 이 리절트 셋이라는 거를 반환을 하게 했는데요. 리절트 셋은 이 HTML 파서에 이 get 리절트 셋이 지금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이거는 네임이라고 이름을 제가 잘못 지었는데 걸러져 나온 밸류고요. 그리고 남은 HTML 잘라낸 거, 그리고 지금 엘리먼트를 파싱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리턴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태그를 파싱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그 조건을 넘기기 위해서 이 리졸트 셋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리졸트 셋을 리턴을 하는 거를 보죠. 아니요. 네? 하나씩 보죠. HTML 파서서부터 뭐 하는 건지. 파서요? HTML 파서는 여기 일단은 좀 공통된 작업들을, 중복되는 작업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HTML 파서에서 처리를 하려고 HTML 파서를 일종의 앱스트랙트 클래스처럼 만들었고, 나머지들은 상세한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이나 천천히 47번째 줄에 언더런부터 47번째 줄, 여기요. 이 언더바 런은 외부에서는 호출이 되지 않고 이 get result 셋이 외부에서 호출이 됐을 때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로직이라서 언더바를 붙였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레직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규식 설정된 거에서 걸러져 나온 매치된 문자열하고 매치된 문자열 중에 이제 캡처해 놓은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매치된 문자열 자른 남은 레프트 HTML을 저장을 하는데 이 동작은 모든 파서에서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연더바론의 이 두 항목은 HTML 파서에다가 작성을 했고요. 이제 상속을 받은 각 상세적인 일을 하는 파서들이 있는데 컨스트럭터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지정을 하고 정규식도 설명을 하나요? 아니요. 지금 사람들은 저 정도 정규식은 다 읽겠죠. 단지 네네네. 스페이스바 곱하기는 불만이에요. 역슬래시 S를 가르쳐준 것 같은데.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HTML 스펙은 꺽쇠 다음에 이름이 바로 붙어서 나와야 돼요. 부등호 다음에 공백을 띄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네네. 자, 여기까지 잘라서 네. 부부 상자는 시켜야겠다. 태산아, 예? 67번째 줄이 뭐가 잘못되는 걸까? 갑자기요? 67번째 67번째 줄, 78번째 줄, 혹은 90번째 줄 등등이 다 뭐가 잘못된 걸까? 좀 기본 소드 같은데. 아무나 뭐가 잘못되는지를 아시겠는 분. 이럴 수가. 태연이도 가만히 있다니. 저거 그냥 디스 닷을 써야 되는. 아니에요. 언더런은 본인 거는 본인 거니까 디스 거고요. 슈퍼는 슈퍼 거예요. 태호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군요. 뭐 이상한 소리라도 안 하는 거보단 나아요. 왜 줄였어? 줄이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코드 스피치에서 아직 객체 지향 이론을 가르치는 타이밍이 아닌 수업이었으니까 넘어가겠지만 전형적으로 상속한 자식 객체가 부모 클래스의 의존적인 코드인 거죠. 이대로 가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언더런을 건들면 자식 클래스 전체가 다 위험해지죠.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상속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의존하는 상속은 다 잘못됐다. 그럼 이걸 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공통 로직은 위로 분리하고 다른 부분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템플릿 메소드 패턴 사용한다는 얘기는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실래요? 자, 지금 보면 52번째 줄에서 언더런을 호출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52번째 줄에서 언더런을 호출하면 이 언더런은 사실 47번째 줄에 있는 언더런이 호출돼야 되는 거고 밑에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되는 메소드는 런이라는 메소드가 따로 있으면 되겠죠. 네네네네네네. 그러면 언더런 안에서 자기가 할 일 하고 자식의 dis.run을 호출해주면 부모가 자식에 있는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겠죠.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짜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쓰는 이름들은 나쁜 이름을 주고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위해서 좋은 이름을 양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지금 코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짜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된다. 나중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메신저에 보낸 것처럼 짜야겠죠. 부모 클래스를 짤 때. 다들 메신저 창을 볼까요? 원장님이 짠 클래스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언더런이 뭐가 됐다? 템플릿 메소드가 됐죠. 네. 언더런이 템플릿 메소드가 돼서 자식들은 런을 구현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고 내부에서는 언더런을 get result set에서도 사용하게 될 거고 언더런 자체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들은 자식한테 맡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존성의 방향이 자식이 부모의 구현에 의존하던 걸로부터 부모는 자식의 프로토콜만 확정 지어주는 걸로 방향성이 바뀌었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엘리먼트 파서의 코드도 변화가 생기겠죠. 네네. 이렇게만 있겠네요, 여기만. 그래서 이제 자식에서는 슈퍼의 호출이 없어졌죠. 아니 나랑 같이 코드 스피치 들은 적이 몇 번인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짠단 말인가. 이 사람이 말이야 건강하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코드에 슈퍼.xx가 나오면 무조건 다 잘못된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바건, 자바스크립트, 뭐 스크립트건 어떤 언어도 상관없어. 슈퍼.xx가 나오면 다 잘못된 코드야. 무조건 틀린 코드. 역시 하겠습니다. 짤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렇네요. 특히 이렇게 짜면 이게 하나의 일관되어 있는 로직이 아니라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일어나요. 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67번째 줄하고 78번째 줄하고 90번째 줄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90번째 줄에서는 아, 슈퍼가 호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바뀌었어. 그래서 네, 부모의 맞아요. 구현은 더욱더 자식하고 강바인딩이 돼서 부모의 구현을 점점 더 건들 수 없게 돼. 이대로 가면. 케이스 분기에 부모의 구현이 더욱더 강한 바인딩을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코드가 3번이나 중복되고 있어. 왜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짰으면 67, 78, 90번째 줄에 똑같은 코드가 나올 리가 없겠죠. 네. 중복으로 보나 의존성의 방향을 보나 혹은 이 바인딩 되어서 나중에 수정에 유연하지 못하게 만든 걸 보나 이렇게 짜면 다 에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코드에도 슈퍼.xx가 등장하면 무조건 오류예요. 슈퍼.xx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돼. 두 가지 방법을 피할 수 있죠. 하나는 합성을 통해서 상속관계를 없애봄으로써 피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서 피할 수 있다. 사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하책이에요. 상책은 소유를 통해서 합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상책이지. 어쨌든 지금은 상속 구조로 가니까 자 이어서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get result set에서는 뭘 하나요? 네, get result set에서는 그 언더바 런에서 이 리턴해줘야 되는 멤버들이 세팅이 되면 네, 그 세팅된 값들을 리턴을 해주고요. 이 타입은 지금 왜 엘리먼트 디스를 리턴하지 않고 속성을 따로 모으는 애를 리턴해요? 디스를 리턴하지 않고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는 53번째 줄에서 왜 또 새로운 객체를 리턴하고 있을까?
디스 리턴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노출하고 싶은 속성 4개 외에 3개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겠죠? 2개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겠죠? 아, 네네. 밖에서 필요한 멤버는 이거 맞는 4개 얘기인데 2개는 뿐이고. 애당초 왜 프라이빗 선언되어 있지 않고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지? 내지 예를 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생성자에서 받아서 오직 슈퍼 계층인 HTML 파서에서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걸 자식도 쓸 수 있는 공개 프로퍼티를 선언한 이유가 뭐야? 자바스크립트에 프라이빗 필드를 선언할 줄 몰라서 샵 붙이면 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 그 프라이빗을 다 붙였었었는데 하다가 어디서 안 돼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뺐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자, 우리가 지금 배제하고 싶은 건 35, 36번째 줄을 배제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35, 36번째 줄에 있는 속성이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검사해 볼까요? 일단 레지ex가 사용돼? 어떤 클래스 사용돼? 밑에서 코드가 한 번도 등장 안 하죠. 레지x 쓰는 코드가 등장 안 하죠. 네, 여기서는 사용이 안 따라서 되네요. 네. HTML 파서 수준에서 샵으로 묶어도 되겠죠. 다음 매치드가 밑에서 사용돼요? 나는 못 찾겠는데. 아, 92번째 줄에서 사용되나? 사용돼요. 92? 92번째 줄에서 매치드를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어트리뷰트가 엘리멘트에 뭐 클래스는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매치드랑 이 캡처드로 자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거기 안에 또 그 어트리뷰트랑 밸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져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따로 추가가 됐어요. 그 잘라지는 게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솔리드 원칙 중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를까? 리스코프 치안 원칙의 위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부모에서 정의한 4가지 속성이 실제로 자식에서는 다른 예외 케이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치? 원래 자식은 매치드, 캡처드, 레프트 HTML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죠. 48번째 줄과 49번째 줄의 정의에 따르면. 근데 지금 관여하고 있는 예외가 나타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는 매치드하고 캡처드를 독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거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시점이 언제였다? 정확하게는 92번째 줄을 짜는 순간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때 왜 디자인 전체를 수정하지 않았어? 이미 HTML 파서의 언더런이 이걸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문제는 발견하자마자 고치는 게 제일 빠른 시점이라고 그랬죠. 제일 비용이 적고. 네, 맞습니다. 좀 있으면 이 예외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105번째 줄에 캡처들을 또 건드렸어. 문제는 누적되고 있어. 네. 그러나 한번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위배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객체 구조의 디자인이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언더런 수준에서 부모에서 캡처드와 매치드를 선처리한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지. 뭐 이렇다는 거지. 일반화 실패한 거죠. 일반화 실패했으면 이 전체 클래스 계층 구조를 다시 재디자인하고 부모 할 일, 자식 할 일 다시 나눠주고 일반화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화를 안 한 거에 누적되어 있는 데미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후에도 뭔가 더 파서가 오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파서의 타입을 이용해서 네. 실객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뒤에서 이제 실제로 도큐멘트에다가 집어넣을 때.
근데요, 네. 그게 아마 188번째 줄부터니까 188번째 줄로 가보면 네네네. 여기 등장하는 타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파서로부터 얻은 타입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이 타입. 내가 190번째 줄부터 타입을 정할 때 아까 파서보다 더 많은 타입을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꾸로 아까 파서에는 코멘트 엘리먼트 타입이 있었는데 타입 라우터에는 코멘트 엘리먼트를 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머리 더 가속해. 원래보다 음. 더 많이 가속해. 멍 때리지 말고. 저랑 대화하는데 멍 때리지 말고 더 가속해. 더 가속합니다. 자, 190번째 줄에 엘리먼트 타입에 대한 생성기를 정의하고 있죠. 네. 이거 팩토리잖아요, 일종의. 그 타입이 오면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지, 시계체 만드는 팩토리 같은 거잖아. 네. 엘리먼트 팩토리를 정의한 거잖아. 그 밑에는 텍스트 팩토리가 있는 거고, 어트리뷰트 엘리먼트 그 팩토리도 있는 거고, 코멘트 팩토리도 있는 거란 말이지. 네네. 근데 이 팩토리가 정확하게 위에 정의했던 파서 수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제가 62번째 줄에 엘리먼트 파서를 정의했는데 밑에 타입 라우터에 엘리먼트에 대한 타입 라우터 팩토리가 없어도 괜찮아? 못 따라오고 있어? 자, 우리가 결국에는 142번째 줄에 정의되어 있는 파서들의 경우의 수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를 파싱하다 보면? 네. 그렇죠. 이거 이상은 근데, 파싱이 안 되잖아. 죽여버릴 거니까. 네네네. 그럼 여기 나오는 결과로 변환이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타입 라우터에 있는 타입 매칭을 통해서 실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그럼 제가 지금 142번째 줄에서 엘리먼트 파서를 빼버리면 네. 190번째 줄에 있는 엘리먼트가 필요하냐고. 필요 아니요, 필요 여기에는, 없잖아. 네, 안 들어가겠죠, 절대. 여기 엘리먼트가 있는 이유는 저 위에 엘리먼트 파서를 넣기 때문이잖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텍스트 파서를 넣기 때문에 198번째 줄에 텍스트 타입 라우터가 필요한 거 아니야? 네.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이 강바이딩 되어 있잖아. 네. 내가 파서를 추가하는 행위는 타입 라우터의 타입에 대한 팩토리를 추가하는 행위가 똑같단 말이지. 네네네. 이대로 가면 저는 파서는 추가했는데 이 밑에다 빼먹은 건 어떻게 감지하려고. 아, 따라서 지금 보이는 타입별 처리하고 있는 이거는 누구의 메소드였던 거다? 파서의 메소드인 거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일반화해서 53번째 줄처럼 특수한 객체를 리턴하면 안 되고 디스를 리턴해야 되는 거였고 그 디스를 리턴한 인스턴스에 있는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처리도 해야 되는 거지. 두 개가 트랜잭션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네네네네. 변화율이 완전히 똑같잖아. 걔를 넣으면 그 네네. 기능도 생겨야 되고. 그럼 당연히 걔 네. 거겠지. 걔가 왜 이 분리되어 있냐고 밑으로. 변화율이 네. 완전히 무슨 똑같은데.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파서 추가하면 여러분들도 여기도 파서 여러분 추가하면 다 무조건 저기도 따라왔어요? 넣어야 돼서. 자, 지금은 여기다. 얘가 따로 놀고 있죠. 이렇게 엘리먼트 파서가. 그리고 네. 밑에
이게 또 따로 놀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뭐였다? 실제로는 이게 얘 메소드더라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이지. 네. 그래서 함부로 세 개체를 리턴하면 안 돼. 걔 리절트를 얻을 때도 디스를 얻어야지 함부로 다른 애들을 리턴해주면 안 돼. 그러면 디스 리턴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쓰는 거는 프라이빗을 격리하고 외부에 노출할 거는 퍼블릭으로 하고, 부모는 사실 은정님이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서 언더런에서 전처리를 했는데 알고 보면 전처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저건 공통 코드가 아니니까 우리는 공통 코드를 밑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템플릿 메소드의 형태는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템플릿 메소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레프트 HTML의 공통 처리밖에 못하지 않을까? 네. 나머지는 아래쪽에서 여러 번 변경이 돼가지고. 결국에 우리 부모는 일반화 시켜봤자 거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반화의 한계일 거라고. 디스의 값을 설정할 능력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냥 레프트 HTML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치들을 빼내는 정도까지가 한계일 거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자식들이 디스, 레지, EX, ESEC를 또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를- 그거 알고 보면 이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원래 프라이빗으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프라이빗으로 바꿨으면 밑으로 줄 수가 없잖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밑에 애들이 필요한 건 풀 캡처가 필요할까? 필요 없지. 나머지 캡처들만 필요하지. 풀 캡처는 레프트 HTML만을 위한 거 아니었냐고. 네, 맞아요. 따라서 코드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차피 저거는 못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코드 제가 어떻게 바꿨죠? 풀 캡처 말고 나머지 애들을 캡처로 묶어서 템플릿 메소드한테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왜냐하면 자식은 레지 EX, EXEC를 못하니까. 샵이라서. 네, 네, 맞아요. 섬세한 디자인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야? 대충 맷돌에 갈면 갈릴 줄 알고서? 맞지? 맞잖아. 아, 일단 한번 내가 모양을 잡은 다음에 대충 덧붙이다가 디자인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게을러져가지고 그냥 맷돌에 넣고 갈아버렸죠. 그럼 이도저도 아니야. 일단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과제 제법 일찍 올라왔는데 손볼 타이밍 있었을 텐데 아, 할 말이 없다, 그치? 뒤에 수정을 몇 번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할 능력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4번째 줄로 돌아와서 144. 네. 루프를 돌면서 146번째 줄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케이스는 빼먹었지? 그러네요.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구나.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런 실수를 또 하다. 우리 이런 실수 하지 말자고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 아니, 수업 받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어쩌자는 거야. S를 그죠? 네. 생각한 거와 달리 코드에는 옳은 코드와 잘못된 코드가 있습니다. 사람 취향 따라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변화율과 유지 보수성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자, 이제 개별 파서에 대한 코드를 볼까요? 일단 엘리먼트 파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를 인식해가지고 시작 태그 부분을 집어넣고서 엘리먼트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그렇죠? 네. 도큐멘트에서 그냥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엘리먼트 파서라고 지었고, 근데 여기서 unpaired 태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았어? 태그 이름 보고 알아는 거야? 여기로 가볼까요? unpaired 태그 is unpaired 태그라는 메소드로 가볼까요? 네, 여기에 찾아보니까 언페어드 태그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페어드 태그들을 모아놓고 언페어드 태그인지 아닌지를 리턴을 해주게 했는데, 언페어드 태그가 그 형태가 다양해서 태그 이름으로 이 무슨 하계 같은 코드야. 고객을 어디까지 믿으려고 사용자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면 파싱이 잘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럼 파싱하다 죽어버리겠다는 뜻이야? 고객은 절대로 언페어드를 페어드로 HTML 작성할 리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파서는 데이터를 파싱해서 오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 것만 파싱하겠다는 뜻인가? 근데 그런 절차조차도 이 코드에는 안 보이는데? 그냥 언페어드를 믿고 언페어드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지. 그 뒤에 언페어드니까 페어드가 오면 죽일 거야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대충 질러놓고 도망간 거지. 나는 스펙대로 했으니까 스펙대로 데이터 안 짠 놈이 잘못한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럼 우리 제이슨 파스도 제이슨 규격대로 안 넣어주면 애가 대충 째나? 아니잖아. 정확하게 오류 보고 해주잖아. 프로개발자는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학원 애들이 짜는 코드지. 처음 배울 때. 그래서 타입이 unpaired 코드인지 paired 코드인지는 언제 처리해야 된다? 정규식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규식에서. 얘가 unpaired라면 닫는 태그에 슬래시가 있을 것이고 paired면 닫는 태그가 아니라 닫는 이 꺽쇠 닫힐 때 슬래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BR 같은 걸 보니까 닫는 슬래시가 없이 그냥 쓰는 게 HTML5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저기 막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룰도 정해야 될 거. 정규식으로 파싱하다가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이 친구들을 모아서 판단하긴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unpaired로 네. 해놔도 그 뒤에 텍스트가 오고 그 뒤에 닫는 태그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네. 파서는 엉뚱하게 작동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파스가 오작동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닫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닫는 부분에서 뭔가 언페어드 파서를 한 번 더 처리한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73번째 줄에는 end element passer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 우리는 또 부부 상징을 시켜볼까? 태산아, 62번째 줄에 엘리먼트 파스라는 이름과 73번째 줄에 end 엘리먼트 파스라는 이름을 보건데 뭐가 잘못됐니? 어, 엘리먼트 파서. 엘리먼트가 아니라 닫는 태그를 위한 파서 같아요. 뭐래니? 응. 이름을 정할 때 대칭성에 유의하라고 그랬죠. 시메트리에. 만약에 은정님이 73번째 줄에 end 엘리먼트 파스라고 이름을 지었더라면 당연하게도 62번째 줄의 이름은 비긴이나 스타트 엘리먼트 파스가 돼야 되겠지. 엘리먼트 파스는 이미 엘리먼트를 이 파스가 다 정복해버렸는데 왜 end 엘리먼트 파스가 나와? 정확하게는 엘리먼트 스타트 파서겠지. 밑에도 end 엘리먼트가 아니라 엘리먼트 end 파서겠지. 엘리먼트의 끝이니까. 끝 엘리먼트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62번째 줄의 이름은 73번째 줄의 이름과 대칭성을 이루려면 엘리먼트 스타트 파서인 거고 혹은 엘리먼트 비긴 파서인 거고 73번째 줄은 엘리먼트 엔드 파서가 되겠죠. 네. 더 좋은 거는 엘리먼트 오픈 파서와 엘리먼트 클로즈 파서겠지. 네. 스타트 혹은 비긴, 엔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오픈하고 닫는 개념이지. 네네. 사람들 중학교 나왔나? 그- 사고가 의심스러운데? 수많은 협업자들을 다 헬로 보내려고. 그치? 함정을 파는 거 아니야. 이름을 지을 때는 대칭성에 유의한다. 네. 정렬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이름을 지었잖아. 부은지파처럼 이름을 지었잖아. 함정에 빠뜨렸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엘리먼트가 시작되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까지를 하고 닫는 태그는 닫는 처리를 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닫을 때도 타입을 두 개로 나눴네. 언페어드로 닫는 건지 그냥 닫는 건지. 그렇죠? 네. 언페어드로 닫을 때는 물음표로 슬래시까지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슬래시를 넣어서 닫을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아마 여기에 따로 또 슬래시로 닫히는 게 있어서 저 위에는 아니, 언페어드는 슬래시 넣어서 닫힌다고. 네네네. 응? 이미지 태그 어떻게 닫혀? 이렇게 닫히잖아. 이거는 슬래시로 시작해서 닫히는 태그와 다르다고. 아, 은정님이 짠 파서는 이걸 포함해야 된다고. 언페어드일 때 닫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네네. 누가 머리를 요만큼만 쓰래. 가속 모드를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제가 계속 그랬죠. 초전력 모드로, 저전력 모드로 또 돌려가지고 맡은 거죠. 왜 제가 얘기하자마자 알아듣는데 자기가 짤 때는 안 돼. 긴장 안 했으니까. 머리 느슨하게 돌렸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75번째 줄 같은 정규식이 나왔고. 아, 실제로 이 파서는 보나마나 이미지 슬래시로 닫으면 죽는다. 어트리뷰트 처리기에 슬래시 처리 안에 없을걸? 보자마자 죽는 거잖아. 엔드 엘리먼트 파스의 정규식 잘못돼 있어서 내가 그저 이미지 닫기 태그만 쓰면 죽고 이거만 쓰면 죽는 거지. 네. 왜 지금은 다 알아? 짤 때는 모르고. 말이 돼? 왜 되냐고. 생각 못했지만. 네. 아니 아까 나한테는 BR 태그에 슬래시를 안 넣는 것도 권장된다니 원래 넣을 수 있다니 뭐 이 얘기 다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생각이 안 났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 어트리뷰트 파서.
어트리뷰트 파서로 갑시다. 네. 어트리뷰트 파서는 속성과 이퀄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하나만 나와? 속성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어트리뷰트 파서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예, 네, 이거는 오케이. 한 번 자르고 또 다음 거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때마다 어트리뷰트를 넣어줄 건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캡처할 게 2개가 됐더니 붕어가 깨졌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 애당초 이거 캡처드라고 봐야 되나? 라는 것도 의문이 들어요. 캡처드라는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걸 왜 캡처드라고 지었지? 그건 프로그램의 기능상으로 이름을 지은 거겠죠? 정규식 네. 엔진이 캡처했으니까 캡처드라고 지었겠지? 하지만 좀 보다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엘리먼트 파스에서 캡처드는 엘리먼트의 이름이 될 텐데 엘리먼트의 이름을 우리는 왜 캡처한 거야? 또 엔드 엘리먼트 파서에서는 둘째치고 어트리뷰트 파서에서도 속성 이름과 값을 캡처했을 텐데 왜 캡처한 거야? 사용하려고. 하다못해 데이터가 난 거죠.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 포 팩토리 데이터겠네. 팩토리 데이터일 거 아니야. 이름을 외에 집중해서 짓지 않고 기능에 집중해서 지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추상화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왜 부모에다 캡처드를 모아도 생각을 하냐면 변수 이름을 캡처드 따위로 지었기 때문인 거지. 왜 캡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야. 근데 변수 이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변수 이름 지을 때 왜로 지어야 된다. 어? 이 문제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변수 이름을 속성의 이름을 캡처드로 지었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변수 이름은 애당초 용도가 팩토리를 위한 데이터였던 거지. 그러니까 팩토리를 위한 데이터가 어트리뷰트 파서 입장에서는 키와 값이 되는 걸 테고 태그 입장에서는 태그 네임이 되는 걸 테고 이렇게 따지면 일반화된 이름을 쓸 필요가 있나? 아니 93번째 줄의 캡처드의 형태하고 엘리먼트 파서가 스트링 하나로 갖고 있을 태그 네임하고 관계가 있긴 있는 거야? 없어. 따라서 엘리먼트 파서는 처음부터 캡처할 때 이름이 캡처가 아니라 태그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가지면 그만인 거고 어트리뷰트 파서는 어트리뷰트 파서 속성에 어트리뷰트 네임과 어트리뷰트 밸류로 속성 값을 지정해주면 그만이야. 아니 뭐하러 서브 클래싱을 한 거야 대체. 알 수 없다. 나 왜 그런지 알아. 객지지향을 바닥부터 까서 안 배워서 그래. 제가 코드 스피치에서 너무 추상화되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제어문 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 깨서 가르쳐야 돼. 그렇게 지금 기본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메신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화를 풀어서 제가 아까 언더런 함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위에 있죠, 코드. 네. 다시 한번 써주면 자식의 메소드 시그니처가 캡처드가 오기 때문에 바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부모의 정의가 바뀌겠죠. HTML 파서 부모의 정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부모는 더 이상 캡처드라는 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오직 풀매치를 이용해서 left HTML만 선언해주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left HTML도 샵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바깥에 출력할 필요 있어?
전진할 때 빼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언더런은 이때 캡처들을 보내주고 템플릿 메소드는 캡처들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엘리먼트 파서에 돌아가서 언더런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런이 됐겠지. 그럼 여기서는 코드가 캡처드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야. 제대로 이름을 쓰라고. 캡처드 따위가 아니라. 어트리뷰트 파서도 캡처드로부터 0번째는 뭘로? 키로 잡고 1번째는 밸류로 잡을 거라고. 제대로 잡으라고. 우리 왜 서브 클래식 했냐고. 제대로 쓰려고 서브 클래식 한 거라고. 그래야지 엘리먼트 파서가 관리가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고 계세요? 아니면 은정님만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은정님 코드를 설명해도 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어트리뷰트 파서 깨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입이 정해지고 is 엘리먼트 true false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엘리먼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부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 엘리먼트랑 어트리뷰트랑 포함해서 닫히는 태그까지를 여기에서 이제 엘리먼트로 트루 펄스로 상태값을 그냥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파서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타겟 돔을 바꿔준다? 네, 그래서 지금 왜지? 엘리먼트 어차피 팩토리는 엘리먼트가 스타트하면 그 시점에 돔을 새로 토해내게 되는데 표준 출력에서 돔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그 돔으로 제기해서 도는 돔을 바꿔주면 그만인 거 아닌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자, 190번째 줄로 가볼까요? 네. 90번째 줄에 있는 엘리먼트 리턴할 때는 엘리먼트 리턴했죠. 네네. 근데 텍스트나 어트리뷰트가 엘리먼트 리턴하는 필요가 있을까? 걔는 그저 now 엘리먼트를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set 어트리뷰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텍스트도 now 엘리먼트에다가 append 텍스트 노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텍스트 노드를 하고 즉 200번 줄을 잘 봐봐. 텍스트에 관련된 작업은 now 엘리먼트에다가 뭘 해주면 그만인 거고 네. 209번째 줄도 잘 봐봐. 어트리뷰트는 now 엘리먼트에다 속성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잖아. 즉 얘네들은 엘리먼트를 리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엘리먼트를 리턴할 필요가 있는 건 195번째 줄밖에 없단 말이야. 네네네, 그렇다면 맞아요. 표준 팩토리의 리턴이 엘리먼트를 리턴한다라면 엘리먼트를 교체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널 리턴하면 그만이지. 응? is 엘리먼트라는 네. 속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팩토리가 엘리먼트를 리턴할 때마다 새 엘리먼트를 교체해주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다 널 리턴하면 그만이니까. 네. 이해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is 엘리먼트란 이 속성은 통제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106번째 줄을 비롯해서 126번째 줄까지 쭉 다 137번째 줄 할 거 없이 다 중복이다. 쓸데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70번째 줄 외에 true인 경우가 있어? 없잖아. 네, 맞아요. 알고 있어. 응. 이게 다
리스크 시험 원칙 위배에다가 쓸데없는 추상층을 만드는 거에 만들어서 그런 거고, 이 표준적인 출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플래그 속성을 더 넣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플래그 속성을 항상 조심해야 돼. 심지어 이 플래그 속성은 의미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왜 플래그 속성이라고 부르냐고? 어딘가에서는 if, is 엘리먼트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플래그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 네. 그래서 마지막 라우터까지 쭉 보면은 큰 거 없죠. 큰 거 없고 146번째 쪽에서 리저트 셋할 때 지금은 오브젝트를 리턴하지만 개선된 버전에선 디스를 리턴하고 디스들을 모아놓은 그 파서들의 인스턴스를 모아서 쭉 팩토리들을 호출해주면 끝나겠죠. 괜히 그 네. 객체들을 돌면서 타입 조사해서 다시 타입 라우터에 매칭할 필요 없이. 네네. 그렇죠. 자, 다시 229번째 줄로 돌아와서 29. 229번째 줄. 네. 그래서 부분 파싱을 하고 나서 부분 파싱한 값을 해체하는 건 뭐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응? 해체할 수 있겠지. 해체하되 is 엘리먼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타입도 필요 없고 그냥 이 객체에 대해서 직접 팩토리를 호출하면 되겠죠. 팩토리를 호출했는데 팩토리를 호출한 결과가 제가 지금 은정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은정님은 아마 머리 회전이 고성능 모드로 들어왔을 텐데 딴 사람들은 딱 남의 코드니까 아직 저속 모드로 돌고 있겠지.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이게 객체 지향에서는요. 저렇게 해체를 하면 안 돼. 내장을 자꾸 까잖아. 객체 지향은 데이터를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추상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노출해서 비헤이비어를 노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객체 지향을 쓰려는 행위를 보면 어떻게든 내장을 깔려고 그런단 말이야. 속성을 다 까서 보이려고 그런다고. 그게 객체 지향이냐고. 아니라고. 아니야. 자, 뒤에 뭐 인자들은 잘 모르겠으나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새 함수는. 이게 객체지향 함수인 거죠. 내가 파싱 라우터를 보냈더니 파스되어 있는 객체가 올 테고 파스에 레프트 HTML을 노출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노출했지만 응? 파스 팩토리 호출했더니 새 돔이 오던가 아니면 옛날 돔 그대로겠지. 그쵸? 네. 아니, 뭐 코드 이렇게 어렵게 짜냐고. 쓸데없는 플래그를 많이 만들었어. 객체지향이라는 툴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웠던 제어와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은닉과 추상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이번 수업에서 제가 객체지향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은정님은 코드 스피치를 가르치기 몇 번인데 그거 보기 통할 것 같아. 어쨌든 객체지향을 잘 했으면 데이터는 은닉되고 바깥쪽에는 추상화되어 있는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가 표출되겠죠. 이렇게. 네. 그치? 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객체지향 아니야? 객체지향 하면 떠오르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밑에는 파일로 짜신 거고. 그렇죠? 네.
뭐 객체지향 부분이야 개선하려면 계속 개선할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쳐도 코드가 되게 훌륭하죠. 몇 가지 예외사항들을 안 잡아냈다는 게 좀 불만이긴 하고 은영님은 경력 있는 프로그래머잖아요. 다 잡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75번째 줄, 64번째 줄 정규식들도 프로는 이 정규식을 그냥 짜면 안 되고 W3C 가서 HTML 표준 규격대로 갖고 와서 짜야겠죠. 우리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 짜면 안 돼. 네네. 태그는 정말 저거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게 RFC 337 규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어?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다 얘기해줘야 돼. 네. 이거는 하계의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짰다가 HTML 파싱이 잘못해서 이 파스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연료봉이 제때 해제 안 되면 폭발한 거잖아. 이게 프로 개발자의 세계니까. 그 농담이 아니야. 정말 그런다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표준 규격대로 저 정규식을 짜줘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 프로 개발자의 코드는 무거워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인공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UI가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었잖아. 파서 잘못돼가지고 제대로 계기판이 안 나가지고 도킹할 때 시간이 늦어서 폭발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고. 다 무거운 코드 차고 우리가 다 표준 막 갖고 와서 짜야 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왔죠? 코드 네. 보니까. 네. 코드를 감사합니다. 작성할 때 되게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은 일종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내. 즉 타입 라우터와 파서는 엄청나게 변화율이 똑같단 말이지. 이걸 분리해 놓으면 트랜잭션이 깨지고 한쪽이 변화했을 때 다른 쪽을 맞춰줄 수 없게 돼. 아무리 주의 깊게 봐도 아니 심지어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어. 왜? 중간에 어트리뷰트 라우터를 넣어놔가지고 엘리먼트 파서들하고 멀어졌어. 이제. 아. 하다못해 188번째 줄을 141, 151번째 줄로 옮기면 좀 나을지도 몰라. 아, 이상 가지고 시켜놨으니까 더 관리가 힘들 거야. 네네. 일단 그렇게 시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아키텍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키텍처란 무엇이다? 윤정님, 아키텍처가 뭐예요?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코드를 재배치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타입 라우터를 152번째 줄만 가져와도 일단 아키텍처 수준이냐? 아니야. 그건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디자인도 아니지. 코드만 재배치해도 약간 효과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코드가 강제성이 없지. 변화율에 대해서. 변화율에서 강제성을 갖도록 코드를 재배치한 거죠. 지금 타입 라우터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제가 파서에 있는 메소드로 옮겨버렸잖아. 재배치했을 뿐이잖아. 로직은 어디 안 가. 재배치했을 뿐이지. 네. 그걸 설계라고 불러.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파서 하나가 실제로 파싱한 다음에 해야 될 행위까지도 지가 갖고 있게 해서 트랜잭션을 완료시킬 수가 있지. 그리고 진짜 파서들 간의 공통된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자기 자식 개별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부모층과 자식층을 나눠주는 거지. 이것도 코드의 재배치일 뿐이잖아. 어떤 방향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OCP를 달성하게. 중복을 제거하고 OCP를 달성하는 더 근본적인 원리는 어디에 있다? 변화율에 있다고 그랬죠. 변화율이 같은 애들이 묶다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안 되면 디자인 패턴부터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디자인 패턴을 외워도 파서와 타임 라우터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야 돼 라는 센스를 갖는 건 디자인 패턴을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율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작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아닌지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트랜잭션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일어난 작업이야. 이거는 따로따로 다른 때 일어난 작업이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객체지향 가르칠 때는 트랜잭션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설계에서. 원장님 코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중지하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코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딴 분들의 피드백이나 들어볼까요? 저한테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원주님 같이 따라오셨어요? 제가 코드 설명하고 은정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코드 보고 해주신 말씀 혹은 어떤 단편적이라도 좋았던 점이나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 지난 과제 때 맹사장님이 보여줬던 그 50p 달성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이 그 은정님 코드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볼 수 있어서. 저는 과제를 다 완벽하게 완수를 못해서 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50p가 달성된 코드를 직접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그 피드백 주시는 그 과정들도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어땠어요? 리뷰하는 과정, 코드 자체 뭐 등등. 저한테 물어보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예, 예. 또 일단, 자기 이름 다들 알잖아요. 그쵸? 아, 제가 뒤에 호가 잘 안 들려서. 네, 일단은, 네, 저도 좀 케이스 분류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할 때 네, 좀 되게 대충 했었는데, 그 은정님이 하신 부분은, 이제 이야기, 오늘 따라가면서 뭐 리스코프 취향 원칙을 어겼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려고 하셨던 게 되게 좀 반성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 추상화하면서 객체지형을 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진짜 좀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이었어가지고 공부할 게 좀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을 좀 잘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털리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동호님이 털려지 않아서 남의 코드라서라기보다 영어처럼 코드가 친숙하지 않으니까 남의 코드를 보면 어지럽고 졸린 거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윤영님 코드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코드가 편해서 잘 보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직접 짠 윤정님도 자기 코드를 잘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저한테까지. 짜긴 짰지만 자기 통제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지. 뭘 잘못 짰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 코드를 보고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코드랑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명 걸 더 볼 거예요. 한 명 걸 더 볼 건데 태산이 말고 완벽하게 동작하는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동작이 완료되는 게 동희님 코드는 돌아가나? 이거? 돌아가는 거죠, 동희님. 동희님 오늘 안 나오시네? 그러네. 과제까지 제출하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웬일이래. 동희 코드가 완전했던 것 같은데, 성균이 코드도 짜다 만 거잖아. 그쵸? 다들 제출하시긴 했지만 짜다 맞았어. 태호는 이게 뭐지? 뭘 짜다 만 거지? 동훈이 코드가 다 된 거죠? 이거 다 된 거 아니잖아. 예, 이거 그거 컨버팅 하는 것만 쓰고 파서 부분을 안 짰습니다. 연종님 코드는 다 된 건가? 다 된 거 같아. 오. 연용인 코드가 재밌는 발상을 하고 있어서 연용인 코드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발상이 되게 좋은데? 마이크 켜시고요. 화면 공유로 원장님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다들 연동형 코드 메신저에서 여시면 됩니다. 인사이트가 되게 좋은데 코드에? 은정님 코드는 되게 교과서 같은 좋은 코드였어요. 케이스를 잘 분리해서 분할 정복을 했죠. 그래서 복잡한 파스를 분할 정복해서 태가 열릴 때, 닫힐 때, 속성들이 나올 때, 코멘트가 있을 때 이렇게 개별 전략들로 부분 해결해서 실제 HTML 파서 본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돌리는 코드만 딱 들어있어서 역할 분리가 되게 잘 돼 있던 코드였고요. 그거는 다분히 좀 객체지향적이고 라우팅 테이블을 충분히 응용하는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제어문으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문에 대한 센스가 좋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연정님 코드가 재밌는 점이 많이 있어요. 뭐야, 연정님 나가버렸어. 잘못 눌러서 나가버리고 말았다. 내가 발표시키기 그러신 거 아닐까요? 맥 써주셔서? 맥 써갖고 이거 다시 들어올 때 이거 태연이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참가자 리스트 보고. 그게 아니고 앱이 화면 공유 권한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 아니 앱 아까 은정님 종료에 하는 따라 거 진행해야 보니까 돼요. 없었죠. 아니 은정님은 종료 안 하고 그냥 했잖아. 그래요? 저도 종료하고 다시 했었는데. 다시 들어왔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공유가, 잠시만요. 공유. 뭐 오늘 19도 왔니? 어? 19까지 했니 오늘? 샤워도 했니?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볼까요? 예. 70번째 주소부터. HTML 파서에서 문자열 전체 문자열을 받고 이제 누산기가 들어오고 스택에다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택을 받고요. 일단은 문자열을 맨 처음에 열린 태그에서 태그가 열렸으면 이제 닫히는 문자열까지 인덱스를 찾아서 자르기 위해서 그 닫히는 문자열까지 자르기 위해서 클로즈 태그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태그를 어떤 태그인지 타입을 찾는 라우터를 실행합니다. 라우터로 가면 될까요? find 태그 네. 라우터? 거기로 가죠. 태그에서 이제 오픈하는 열린 태그인지 닫힌 태그인지를 체크를 하고 오픈 태그면 이제 스택에 담는 구조입니다. 오픈 태그 스택을 담고 이제 오픈 태그 스택에 담기 전에 어떤 엘리먼트인지 문자열을 가지고 찾기 시작해요. get 엘리먼트에서는 처음에 정규식으로 맨 앞에 나오는 문자
문자열만 가지고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그 뒤로 나오는 이제 속성들을 정규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또 여기서 어떤 속성인지 라우터를 찾아서 태그의 속성들을 추가하는데 그 라우터도 아이디일 때랑 클래스일 때랑 스타일일 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셋 어트리뷰트를 써서 하나의 돔 엘리먼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거 번잡하게 이걸 넣었어요? 네? 어떤 다 거? 언어도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이디 클래스 스타일을 저렇게 넣었어요? 어, 아까 은정이 코드에 드린 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굳이 HTM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HTML은 어트리뷰트하고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프로퍼티는 9번째 줄이나 5번째 줄처럼 돔 객체점 속성 값은 뭐뭐뭐 하고 이렇게 쓰는 걸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네. 그에 비해서 20번째 줄처럼 set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들어간 건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어트리뷰트로 다 설정할 생각을 하면 ID 클래스도 그냥 ID 클래스랑 어트리뷰트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즉 클래스 네임이라는 건 프로퍼티로 쓸 때나 필요한 이름이지 set 어트리뷰트로 들어갈 때는 어트리뷰트의 키는 그냥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어트리뷰트로 넣어도 되는 것들을 굳이 프로퍼티를 넣으려고 라우팅을 하고 있냐 이것이 궁금해. 잘 몰랐어서. 아까 은전님 코드에도 그게 나오는데 왜 그게 나왔는지 아니 두 분 다 이걸 했으니까 어디서 보고서 한 거잖아. 왜 이걸 했는지가 궁금해. 은정님도 얘기해 주세요. 연정님도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디서 보고서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스터디 같이 할 때 그 저는 도큐멘트에 대해서 정확히 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정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뭐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뭐 어트리뷰트별로 다 이건 이렇게 설정된다. 저건 저렇게 설정된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보니까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셋 어트리뷰트만 하면은 그게 다 다른 타입별로 세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넣었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가소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아무 생각 없어요. 잘 됩니다. 즉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잘 된다. 어트리뷰트 넣을 거면 다 어트리뷰트 밀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걸 프로퍼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예약어라서 안 되고 스타일은 엘리먼트의 속성이 아니라 엘리먼트.점 스타일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분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속성이 아니라 즉 프로퍼티가 아니라 어트리뷰트로 밀어넣을 거면 그냥 밀어넣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HTML은 깊이 들어가면 프로퍼티하고 어트리뷰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밸류가 그래.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트리뷰트로 밀어넣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퍼티에 넣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동시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어트리뷰트로 밀어넣으면 되긴 해요. 특히 우리 파서 수준에서는 어트리뷰트로 대부분 밀어넣으면 되는 수준이라서 복잡한 과정 없이 그런 거죠. 계속 어트리뷰트 라우터는 됐고 계속. 그래서 문자열 태그를 만났을 때는 엘리먼트를 만들고 거기에 뭐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어펜드를 하는 것까지가 것까지. 예. 가 됐고 이제 그 태그 사이에 그냥 일반 문자열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쪽 디폴트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문자면 그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그냥 어펜드를 하는 네. 것이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HTML 파서는 끝이 나요. 문자열이 비어질 때까지.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그 닫기 태그를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지 같은 태그. 지금 이 코드에는 이런 태그를 배제하고 있죠. 이런 태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위에 가서 더 위, 더 위. 거기 말고 30번째 줄에 꺽쇠를 찾았을 때 만약 그 앞이 슬래시로 돼 있다라면 대한 처리를 더 부가적으로 해주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경우가 사실은 요 태그 때문에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자, 이거 보면 은정님이 문제 해결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즉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패턴을 발견할 때 110번째 줄과 111번째 줄로 패턴을 발견한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본 거야. 꺽쇠야? 아니야. 이렇게 본 거지. 케이스를 딱 두 개로 나눠서 본 거지. 110번째 줄이야? 117번째 줄이야. 이렇게 본 거죠. 꺽쇠 열었으면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지. 따라서 여는 거에 종속으로 닫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정님이 짠 거랑 다르게 이 코드에서는 어디까지 트랜잭션으로 봤다? 열린 태그가 닫힌 데까지를 연종님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본 거죠. 열었는데 안 닫을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그에 비해서 은정님은 열고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닫고를 각각 분리되어 있는 액션을 본 거죠. 어떤 게 맞는 로직일까요? 우리 태산이한테 물어봅시다. 공정하게. 누가 맞은 것 같아? 둘 다 맞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또 비겁한 대답을 하죠. 어쩔 수 없어. 유부남의 한계죠.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아요? 태연이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태연아, 이 로직은 누가 짠 로직이 맞는 것 같아? 심플한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더 많은 거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헛소리야. 전혀 쓸데없는 의견이었죠. 자, 너무 스무고개가 필요 없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연정님의 코드는 완전하지 않지만 연정님의 아이디어가 정답이에요. 이유는 파서는 태그가 열리면 닫는 데까지가 트랜잭션. 은정님의 모델에서는 태그를 열고 속성이 나오다가 태그를 닫히는 걸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고 있지 않아. 프로세스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그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어트리뷰트도 안 나고 닫는 태그가 안 나와도 이 파서는 에러를 내지 않아. 원본 데이터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가정하고 있는 거지. 태그를 열면 닫던가 아니면 속성이 나올 거야. 이렇게 가정하고 있단 말이지. 연정님의 이 코드에서는 열면 닫을 거야를 한 건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닫는 게 안 나왔을 때 처리나 이런 것들이 없긴 해. 그런 것들은 넣어줘야겠지. 하지만 연정님의 코드에서는 꺽쇠가 열리면 꺽쇠가 닫는 것까지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고 있다. 실제 HTML 파서는 이 과정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은정님은 분할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분할 정복된 여는 태그 열기, 태그 닫기 속성이 트랜잭션으로 묶여있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파서가 오작동을 해도 동작해, 실제로는. 된다고 이게. 은정님 파서는 이게 된다니까? 이게 돼.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태그 쌍을 트랜지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데이터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좋은 데이터에 줄 거야. 제 걸 보니까 은정님께 잘못된 걸 이해했죠. 연정님 거는 물론 여러 이 태그 여는 거에서 닫는 것까지의 다양한 예외에 대한 처리가 안 돼 있긴 해요. 하지만 코드는
연영님의 아이디어가 바른 거야. 태그는 열리면 닫히는 데까지가 열렸으면 어쨌든 이 닫히는 데까지가 트랜잭션이란 말이야. 한 건으로 파싱이 돼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가져가려면 한 건을 트랜잭션으로 볼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해서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을 은정님은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is element였나 뭐 그거였는데 그거를 트랜잭션을 위한 키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치? 단지 새 태그를 넣을 건지만으로 플래그를 사용했지. 내가 오픈 태그를 했으면 트랜잭션 스타트에 해당되는 거고, 클로즈 태그를 사용했으면 트랜잭션 엔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스가 돌면서 중간에 트랜잭션 뻑이 나면 다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동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동작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플래그 변수가 비긴 태그에서 트랜잭션 발급을 해야 되고 엔드 태그에서 트랜잭션 회수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분리된 프로세스로 가져가려면 분리된 프로세스가 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공유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제가 객체지향에서 핵심은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죠. 제 카타는 트랜잭션인데. 근데 그에 비해서 연정님 코드는 아예 코드 자체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를 한 트랜잭션을 보고 있어. 일단 개념이. 단지 내가 뭐 은정님 코드는 이런 거죠. 111번째 줄에서 인덱스 오브를 찾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할 건데가 없어. 아예. 아예 없어. 그럼 연정님은 절대로 다른 태그를 써줬을 거야.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연정님의 기대는 허무하게 실이 뭐 이 정도에 망가지는 꿈이죠. 예, 이 정도에 망가지는 꿈이니까 너무 나이브한 거지. 우리 정규식 왜 배웠어? 어쨌든 너무 나이브한 꿈을 꾸고 있다고. 우리 이런 거 피해갈 수 있는 정규식 배웠잖아. 근데 그냥 꺽쇠를 인덱스 오브를 떼려고 그랬단 말이지. 이런 게 겁나니까 거꾸로 연정님 입장에서는 왜 은정님이 그렇게 짰냐고 생각하면 저런 게 겁나니까 조금씩 잘라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조금씩 잘라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잘라 먹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저런 게 겁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정규식을 배웠으니까 저게 겁내하면 안 돼. 저게 다 뭉쳐 있어도 우리는 저 태그의 끝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잘라 먹어서 불안 정복하는 건 좋은 전략이지만 파싱에 트랜잭션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정님 코드로부터도 배울 게 많죠. 태연이 무슨 심플한 게 좋아. 아무튼 그래서 연정님 코드를 좀 더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어쨌든 두 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거 속성 처리기에 프로퍼티로 바꿔주는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해도 되긴 하죠. 해도 되긴 해요. 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12번째 줄에서부터 17번째 줄까지 이어져 있는 스타일 파서는 완전 무리수죠. 이거 완전 무리수예요. 이런 거는 CSS의 모든 값 파싱을 하는 규칙은 굉장히 어려운 규칙이에요. 이 정도로 파싱되지 않아요. 저거는 뭐 제가 손쉽게 깨먹을 수 있죠. 이렇게만 넣어도 깨질 거잖아. 그치?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CSS는 워낙 값의 형태와 키의 형태가 복잡해서 파서 짜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워. CSS 파서는 거의 BNF 파서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외가 많아요. 무지막지한 예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은정님의 코드를 굳이 제가 넣어드리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의 값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개별 키로 할당할 생각하지 말고 CSS 텍스트에다 그냥 그 값 다 밀어넣는 건 돼. 그건 돼.
그렇죠. 코드 2개 보니까 얼추 시간이 많네요. 자, 이제 우리 종강할 거니까 이제 이거 코드 공유 푸셔도 되고요. 종강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궁금